자, 그러면 우리 아까 거 이어서 한번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사악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앞에 그거 기억나니? 여기야, 여기. 지금 달이 뭘 가렸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가지고 태양을 가렸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 태양을 가릴 때는 삭, 달을 가릴 때는 뭐라고 한다? 망이라고 한대요. 망.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태양의 빛을, 태양을 가려가지고 밤에 달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걸 망이라고 한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삭, 정막이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자, 요 상태를 정삭, 정막이라고 한대요. 이해가죠? 정삭과 정막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 때의 시각을 얘기한대요. 자, 일직선상에 놓이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정삭과 정막이라고 한다. 다시 정삭, 정막이라고.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앞에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 달이 태양을 가린 것,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가려서 달이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정삭, 정막. 자, 그 다음 이어서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이 놓이게 될 때 시각을 얘기하고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가령과 교식 추보법가령 모두 뭐가 먼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얘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내고 이게 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누가 더 빨리 된 거죠? 누가 더 발전된 거예요? 얘가 발전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나온 거, 업그레이드 된 거 이렇게 구별할게요.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과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자,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자, 일직선이 된 상태의 시각을 우리가 정삭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정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얘네 모두 달의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의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한 것이다 라고 해. 자, 다시 결국엔 역법이라는 거 책 자체가 일식과 월식, 즉 이렇게 일렬로 태양, 달, 지구,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이 시간대를 알아내는 건데, 그래서 구했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삭, 정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한 거죠? 어떻게 구한 거야? 정삭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됐대. 태양과 달의 바로 평균 위치. 평균 위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실제 위치랑 좀 다르니까요. 얘네 둘 다 태양과 달의 그냥 똑같이 쓸게요, 선생님. 평균 위치로 계산을 해서 요 시간이 나오는데 정삭과 정망이라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죠?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값이 이 평균 위치 계산된 값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값에 빠르고 느린 정도를 뭐 했다? 더하거나 실제 값이라고 선생님이 할게요. 태양의 실제. 여기 뭡니까? 태양의 실제 값. 여기도 아이고 글씨 틀렸어. 아이고 실제. 네, 안 맞았어. 자, 여기서도 달의 달과 태양의 실제, 이거 둘 다 똑같은 거야. 달과 태양의 실제 값이야. 이것을 더하거나 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뭐죠? 정삭과 정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결국에는 역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종대왕이 구하고자 했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시간이 궁금한 거야. 그리고 태양, 지구, 달, 즉 일식과 월식이 궁금한 거지. 왜?
한낮에 해가 안 보이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해. 그리고 밤에 달이 안 보여. 이걸 무슨 나쁜 징조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달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식, 즉 사기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 일직선이 되는 그 시간을 정삭이라고 불렀대. 얘는 시간입니다. 시간. 일직선이 된 시간은 정삭. 그리고 이렇게 월식, 즉 달이 안 보이는 것, 요 시간을 정망이라고 하는데 이 정삭과 정망의 값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에다가 실제 값이 더 크면 더해주고 실제 값이 더 작으면 빼주면 되는 거야. 그것만 정삭. 그리고 태양과 별의 실제 위치에서 똑같아. 만약에 이 실제 값이 더 많으면 더해주고 더 적으면 빼주면 되는 거야. 평균에서. 이해갔니? 그게 바로 정망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죠?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경삭과 경망의 경삭과 경망이라는 건 평균 위치야. 각각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인데 여기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더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뭐라고 한다? 가감차 방식이라고 한다. 자,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지값을 뺀 값을 속도항으로 나누어 구했다. 자, 그러면 가감차 값을 가감차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가감차 값을 구하는 걸 다시 한번 보자고. 가감차.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뭐냐? 여기서 속도항이야. 속도항. 그리고 속도분의 뭐라고 있냐? 여기 아까 경축차 나왔는데 영축차 나왔네요. 영축차가 뭡니까 얘들아? 영축차. 그리고 빼기 지질차. 영축차가 뭐예요? 태양이잖아. 태양의 평균 위치에서 빼는 거. 태양에서 어떻게 했어요? 동지에서 아까 다시 봐. 태양이 동지에서 하지로 갈 때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 빼주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하지에서 동지로 갈 때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빼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걔네 값의 합과 그 다음에 지질차 어떻게 된다? 지질차도 마찬가지야. 실제에서 달의 평균을 빼준 값과 그 다음에 달의 실제에서 평균 빼진 값을 합한 거. 그게 지질차란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얘네들 중에서 뭐예요? 이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를 계산한 값 있잖아요. 영축차 빼기 지질차를 한 거에서 속도항으로 나눠진대요. 니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결국에는 가감차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아는 거잖아. 시간. 어떤 시간이야? 정삭과 정막이라는 시간을 알아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거속시 기억나니 얘들아? 속시 이거 계산하는 거 기억났니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시간 알아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속도분의 거리 하잖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속도항은 말 그대로 속도야. 속도. 즉 태양과 달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리고 이 거리인 것은 바로 영축차와 지질차가 결국에는 거리인 거잖아, 얘들아.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즉 아까 앞서서 말한 일직선이 되는 거 있었죠? 정삭과 정망의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갔니? 예. 이해갔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울게요,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야. 일직선이 되는 요 시간을 알고 싶은 거야. 이해갔니? 요 시간이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나 마이너스가 나오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면 얘들아 아까 정망이 있었잖아. 지구와 태양, 달이 일직선 되는 거.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면 더해주고 이 시간차가 나온 걸 플러스면 더해주고 마이너스면 빼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삭과 정망이 평균 시간, 태양과 달의 평균 시간, 여기도 태양과 달의 평균 시간이었잖아요. 거기 값 나온 거에 더하거나 빼줘라 이 얘기인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죠? 정망과 정삭.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준비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즉, 가감차의 값이 만약에 아까 나왔다고 했어. 이게 나왔는데 플러스야. 자, 양일 때는 그 값을 경삭과, 그쵸, 경삭. 선생님 지울게요. 정삭이 아니네요. 선생님 헷갈렸어. 경삭과 이 평균값이죠. 경망에 더하는 거야. 플러스 값이면. 이해가니? 자, 그런데 여기 가감차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음일 때는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고 이렇게. 빼준다고 이렇게. 이해가니? 이 경삭과 경망에. 이해가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일 때는 그 값을 경삭과 경망에서 빼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양일 때는 더해줬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집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영축차에서 지집차를 뺀 값은 여기는 거의 차이가 원래 없었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웬만하면 잘 안 나왔다는 거야. 하지만 칠정 내편 정묘산 교식가령에서는 자 볼게요. 여기서 이게 좀 덜 업그레이드 되네였어. 아까 2번이야. 2번 정묘년 2번이랑 헷갈리면 덜 업그레이드 되네야. 정묘년 교식가령은 속도한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속도한 값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를 분모를 누구로 넣었냐면 달의 속도를 했대요. 달의 속도로 나눠줬다는 거야. 이해가니? 달의 속도로 활용했는데요. 두 번째, 이거 업그레이드 되네라고 했어요. 아까 걔보다 교식 추보 가령에는 달의 이동 속도에서 어떻게 했대요? 이 속도항을 달의 이동 속도 빼기 태양의 이동 속도를 했대요. 뺀 값을 썼대. 분모를 얘를 썼다는 거야. 알겠니? 얘는 덜 업그레이드된 칠정산 정묘년 이 책에서는 달의 속도를 속도항으로 넣어서 영축차에서 지지차를 뺀 걸 나눴는데 자 여기가 뭔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 이번에는 자 교식 추보 가령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달의 속도 빼기 태양의 속도를 속도항으로 넣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발달한 거야. 이걸 한 이유는 자, 태양이 달에 비해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얘네들 태양과 달의 이동을 가만 보니까 있잖아.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봤을 땐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태양이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달이라고 보면 달이 더 빠르다고 본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분모의 값을 추보법 가령에서는 달의 속도에서 그래서 태양의 속도를 뺐다라는 거. 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보이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칠정산 내편 등은 자, 다시 여기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이거 맨 처음에 나온 거죠?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정묘년에 했던 거 2번. 교식 추보 가령의 3번이야.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인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 왜 유교적인 이념이 되는 거죠? 역법이란 자체가 하늘에서 천자에게 어떻게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 이게 약간 유교적인 이념과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지 200년 뒤에는 우리의 영향으로 일본을 왕래하던 도선통신사 사신 박강기는 사신은 이제 대절단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인 정학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리 역법이 다른 동아시아도 영향을 끼쳤다? 네, 끼쳤습니다. 하지만 유교적인 질서를 어긋났다? 수용하지 않았다? 아니요,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맞아요.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사 내편, 정약역 등은 자국의
이건 일본 자국, 우리나라 자국. 고유한 여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까지 봤습니다. 이해 갔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뭐죠? 태양, 그리고 지구, 달이야. 그리고 태양, 달, 지구야. 이거 뭐죠? 자, 낮에 달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이거 일식이죠. 밤에 뭐예요? 지구,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가려가지고 밤에 그 그림자 때문에 달이 안 보여. 이거 뭐라고요? 월식이야, 월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식과 월식을 알아내는 거라고 했지. 일식과 월식. 이거 일식과 월식을 뭐라고 한다? 다시 이렇게. 예간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시간을 바로 역법을 통해 바로 추보식 계산이랑 이런 거 다 합쳐서 사실은 이 시간대를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예간이 결국에는 이 계산을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법. 알겠죠? 다시 마지막 거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정삭, 삭.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 망이 되는 요 시간을 정망이라고 한다. 이해 갔죠? 이해 갔습니까? 자, 정삭과 정망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평균값인 여기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경망과 경삭에다가 어떻게 했다? 어디 나오니? 왜 적은 거 없었어? 어디 갔니? 이 가감차를 구해가지고 가감차를 구해서 아까 경망과 경삭에 나와 있던 시간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해. 그럼 가감차는 어떻게 한다? 영주차 빼기 지질차를 속도항으로 나눴다. 이해가니? 자, 근데 정면열 교식가령에서는 달의 속도를 분모로 잡았지만 후에 나왔던 추보식에서는 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 보였고 태양이 느려 보였기 때문에 달의 속도 빼기 태양의 속도로 해서 속도항으로 잡아서 나누기를 했다. 이해 갔습니까? 그 나온 가감차의 값이 플러스면 더하고 아까 경삭 경망의 값에 플러스면 더하고 마이너스면 빼줬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선생님 생각에는 16번은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17번도 알 것 같아요. 그럼 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부터 같이 빨리 해볼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1.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벌써 나왔지? 천자 부정 아니라고 했어. 이 천자가 즉 하늘의 자식 즉 중국을 얘기한다고 했잖아. 중국 무효 그걸 어떻게 했어? 수용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18번. 보기와 관련하여 추리한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면 가부터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선명력 처음에 어떻게 했죠? 선명력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시력으로 내려오게 됐죠. 수시력. 조선 초기 때도 선명력 썼단 말이야. 오차가 꽤 많았으나 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 그러나 세종 12년 기억하죠? 일식의 시작과 끝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왜 그런 거예요? 한양을 그 위도로 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고치게끔 했죠.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야. 일단 가나다 있으니까 우리 가부터 한번 보자. 1. 세종 즉위 전까지는 조선에서는 선명력을 사용해 교식을 추구할 때 오차가 컸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처음에 선명력 계속 썼단 말이야. 수시력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시력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지? 그래서 선명력을 그 월식이나 이럴 때 그죠? 이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차가 컸겠죠? 자, 2번. 세종 12년 때 교식과 추보의 오차를 밝혀내기 위해 7.4편 정묘식 교식 가령을 편찬한 것이군 이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세종 12년에 이게 정묘력 교식 가령이라는 것은 오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만 앞에 걸 다시 들어가 볼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정면형 처음에 이거죠. 칠정산 4편이 만들어진 이유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자, 입성을 제작하려고 했어. 그 시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양의 위도. 네. 왜 그랬죠? 우리나라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왜?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선면령을 사용하다가. 근데 이제 오차가 생기니까 오차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결국에는 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칠정산 4편에다가 이 위도를 제대로 계산하는 그 과정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해본 게 정묘년에 있을 법한 교식, 즉 천체의 계산을 미리 계산을 한 것이 바로 칠정사 4편이야.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만든 건 이거 칠정사 4편이라는 책이고요. 여기는 적용을 한 거죠. 적용.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이 일단 18번에는 이것이 아니라 칠정 4편을 한 거죠. 칠정 4편. 오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칠정 4편에서 먼저 그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정면의 교식계령은 적용을 한 거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자, 나도 한번 보자. 세종께서 이 일의 요체는 38도로 정하였다. 세종실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의 천체 관측기구 제작했을 법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칠정산 4편의 편찬에 기반이 됐던 중국의 역법으로는 수시력을 들 수가 있겠군.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의 수시력을 받아들인 거는 맞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종과 이순지 모두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우리나라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양을 위도로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무엇이죠? 칠정산 4편이고 이때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적용은 정묘년에 정묘산 이렇게 해서 칠정 거기에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여기서조차도 뭐가 발생하죠? 오차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거 있었어. 뭐죠? 그 업그레이드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교식 추보 가령이네요. 이게 3번째 업그레이드야. 이해가지? 자, 그럼 19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진짜 19번 문제 좀 어려웠을 거야, 얘들아.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지문 하나 가지고 3번 나눠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이 자기가 어려운 부분 이렇게 골라서 들으라는 거니까 꼭 봤으면 좋겠다. 정묘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고, 경삭일 때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월은 하지를 지나, 아까 선생님 기억나니? 다시 그려보면 동지, 하지가 있어요. 동지에서 하지로 갈 때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보다 빠르다고 했고, 하지에서 동지로 갈 때는 달이나 해의 실제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느리다고 했어. 오히려 평균이 더 빠르다고 했단 말이야. 이해가니?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동지가 근지점이에요. 그리고 원지점이 하지예요. 원지점. 이해가죠? 예. 이동하고 있었다. 칠정산 4표 정면식 교식가령과 교식 추보가령의 추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과 실제 위치와 평균의 위치의 차는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의 위치의 차는 4.99였다 라고 해요. 자, 얘들아, 경삭이라는 게 뭐예요? 경삭. 삭이 뭐죠? 삭과 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과 망. 자, 태양을 가리는 거야. 태양을 가리는 거. 여기 지구 있고 달이 있어요. 지구 더 크게 할게요. 태양이 이거야. 자, 뭐예요? 태양을 달이 가려서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한다? 사. 그 다음에 태양이 있는데 중간에 지구가 가려서 밤에 달을 못 보게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한다? 망이라고 했어. 기억나니?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추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이거 경삭이죠. 경삭이 일어날 때는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가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4.99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볼게요. 1번. 정묘년 8월에 경삭일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에 비해 앞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 거야. 하즈를 지나 동지로 간다고 했잖아, 얘들아. 하즈를 지나 동지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죠?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가 느린 거야. 그러니까 평균 위치가 더 빠른 거거든요. 평균이 더 빨라. 그리고 실제가 작아.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거 영축차, 지지차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다시.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섰어? 아니죠. 얘들아, 아니죠. 8월이 어디서 간다고 했어요? 원지점에서 근지점 이동하면은 실제 위치보다 평균 위치가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고요. 2번. 정묘년 8월 정삭추보에서 가감차의 값은 7.4편 정묘년 교식가령이 교식추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하게 가감차 생각해보자. 가감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속도항 분의 영축차 빼기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죠? 뭐였냐? 생각이 안 난다. 지질차 한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자, 근데 칠정산 내편 정묘 가령에서는 이 속도항을요 달의 속도로 계산한다고 했어. 달. 기억나니? 칠정 내편에서는 이 분모를 달의 속도로 한다고 했고,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오차가 생겨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인 게 교식 추보 가령이잖아. 여기에서는 이 속도항을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훨씬 빨라 보이고 태양이 느려 보인다고 해가지고 좀 더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달의 속도 빼기 태양의 속도로 해줬다고. 자, 잠깐만. 여긴 똑같아, 위는. 자, 그럼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떤 값이 더 크게 나오겠냐 이거죠. 어떤 값이 더 크게 나오겠어요? 분모가 작은 게 크게 나오겠어? 분모가 큰 거 크게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도항이 달의 속도가 2였어.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영축, 지질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어차피 2로. 그런데 2라고 안 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2가 아니라 4. 오케이, 4로 가자. 달의 속도. 만약에 최종 내편에서는 달의 속도가 4란 말이야. 자, 근데 만약에 교식 추보 가령에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달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태양 속도 빼주라겠지. 그럼 달이 원래 4였는데 태양의 속도가 얼마냐? 2였어. 빼줬단 말이야? 빼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값이 여기는 4고 여기가 2야. 그러면 4로 나누는 게 값이 더 크게 나와? 분모가 2가 더 크게 나와? 당연하게 어디가 더 값이 더 크겠어요? 교식 추보 가령이 더 커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거꾸로 얘기했네. 그래서 2번은 아니야. 이해갔죠? 자, 3번.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의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정삭 추보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값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가감차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감차 값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플러스가 나온다고요. 가감차 값이. 어디서? 정묘년 8월에 했을 때라는 거는 이거입니다. 정묘년 8월.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정묘년 교식가령입니다. 즉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정묘년 교식가령. 이 방법이야. 이 방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속도 달의 속도로 가는 거라고 했지. 요 계산법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뭐 했을 거래요? 가감차 값을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야. 플러스. 그러면 왜 플러스가 나오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영축차잖아. 얘들아 잠깐만. 영축차면요. 잠깐만 이게. 네. 자, 영축차 빼기 지질차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하지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지에서 좀 헷갈린다 선생님도.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거잖아. 여기로 가는 거라. 여기로. 이해가니? 그러면 평균값보다 실제값이 더 적은 거죠. 그럼 다시 일로 올게요. 그러면 우리가 영축차를 어떻게 구하는 거였니? 영축차는요. 실제 위치 빼기 뭡니까? 평균 위치. 그리고 지질차도 마찬가지야. 실제 위치에서 빼기 평균 위치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갔니?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값에서 여기 나온 값을 빼주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실제 위치가 평균에서 빼주는 건데 아까 우리 그 하지에서 동지로 갈 때는 실제 위치 값이 작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가니? 평균 위치보다 작아. 그러면 실제 위치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축차는 마이너스란 얘기야. 마이너스. 요렇게. 이해갔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 해주라고 했어요? 마이너스인데 빼기. 지지차의 값을 여기도 마찬가지야. 실제 위치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잠깐만.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놓친 게 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 이미 영축차와 지지차가 나왔어. 보니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 차. 여기 지금 영축차가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 차가 이거 나왔어. 이거 지질차가 나왔어. 지질차. 그리고 이거 영축차 나왔지. 선생님 이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했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정모식 그 가령이니까 속도항은 뭐 중요하지 않아. 속도항은 뭐 거식이 있다고 하고 달 속도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알아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영축차에서 빼기 어디로 가야 된다? 지지차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하지에서 동지로 간댔잖아. 하지에서 동지. 그러면 실제 태양의 위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했었어. 음의 값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축차, 태양의 실제 위치, 평균 위치의 차가 2.39였잖아. 그러면 얘를 영축차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2.39야. 이해가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뭐 해준다 했어? 빼준다고 했지, 지지차. 그럼 지지차도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태양하고 지구가 아니라 달은 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지질차도요. 자,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가게 되면 값이 음가가 나온다고 했어. 같이 간다고 했고 똑같이 음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차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 4.99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갔니?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갑자기 수학 계산이 돼버렸어. 왜 각각 마이너스인 줄 알죠? 하지에서 동지로 가면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온다 해서 본문에서 이따 찾아봐. 그리고 이 달도 같이 간죠? 지질차가 실제 달이 평균 달의 위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역시 음가가 마이너스가 나와. 니네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축차는 음의 값이 된다고 했죠. 축차. 네. 그리고 지질차에서도 마찬가지야. 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쵸. 가까이. 자, 그럼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4.99다. 그럼 여기는 그냥 우리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계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399.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바뀌니?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4.99지. 그러면 플러스 4.99에서 마이너스 2.39 빼면 계산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2가 나거든요. 플러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감차의 값이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우리가 양의 값이 나해주면 뭐 해준다고 했어요? 더하는 가차로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것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이해갔니? 헷갈리면 한 번 더 보세요. 정면현 4번 볼게요. 정면현 8월 정삭투부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0차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가감차 계산에서 0차 사용하지 않잖아. 지지차 0차 다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5번 정면현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것이다. 정삭. 우리 사귈 때 어떻게 돼? 달이 가운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이거 무슨 수학 계산도 아니고 여러분 웃기죠? 네. 그리고 20번까지는 너네들이 이거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20번은 기업부터 미음. 이거는 한번 너네들 각자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기업부터 미음까지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한테 물어보고. 이거 선생님이 총 3파트로 나눴어. 그치?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로 나눴으니까요. 선생님은 첫 번째 파트는 너희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파트가 그 달의 위치 계산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파트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이 파트랑 3파트만 반복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기까지.